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결과는 전년 대비 3.2% 상승, 예상치가 3.1%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같은 경우는 0.4%로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었으나 이내 다시 각을 잡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 상승하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102.97포인트로 최근 하락으로부터 약간 반등하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한번 확 빠졌었죠. 확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68,770달러 바이낸스 기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로 엄청나게 롱에 많은 포지션이 몰렸었기 때문에 한 번씩 쫙 청산을 시키면서 청소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반등을 해주면서 71,230달러, 이더리움은 3,958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잠시 비틀거리자 낮아빠지는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잘 버티고 오히려 올라갔었던 알트코인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젝티브 프로토콜, 수이, 팬텀, 아발란체, 알고랜드, 렌더 토큰 등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세가 꽤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잠잠해진다면 해당 코인들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관 투자자들과 초고액 순자산가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물 ETF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개돼지들은 취급이 영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정부는 개돼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 잘 듣는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금융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눈 감어. 이어서 비트코인 상남자 마이클 셀러는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향후 금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단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금은 비트코인처럼 뉴욕에서 도쿄로 수분 만에 전송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S&P 500 등 다른 위험 자산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할 것이며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채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식적인 소식은 아니고 찌라시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전해주기를 운용 중인 자산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페이션스 캐피탈이 그들의 산하에서 운영 중인 오퍼튜니티 트러스트 펀드의 최대 15%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관 자금들이 우르르르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인베이스의 전 CTO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소식, 바로 미국 정부의 지출과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 빚에 관한 것인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가 결국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산을 압류하게 될 것, 모든 것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며 결국 인플레이션은 악화되고 이 모든 것은 개인 자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몇몇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기축통화인데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정상이다. 무한빚 가지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느냐 차이겠죠. 결국은 기승전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비트코인 1억 찍었다라는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죠. 근데 댓글 보면은 아직도 이거 가짜 돈이다. 이런 거에 돈 넣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식으로다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혹은 본인은 매수를 못해가지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7,126개를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매도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빠져나가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수료를 낮춘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내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다른 ETF들과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근데 뭐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죠. 버스는 떠났습니다. 블랙락으로 전부 다 옮겨가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여전히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지난 2주 동안 수익 실현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경고인데요. 그에 따르면은 지난 2주 동안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의 숫자가 4.83%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2주 사이에 40% 급등하는 동안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반면에 블랙락 등 다른 ETF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크라켄의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13일밖에 안 됐는데 크라켄에서 벌써 1340개의 비트코인을 출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바이낸스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기존의 고래들이 던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비트코인 상승세가 누그러지면서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코안트의 CEO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현재 시장 사이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으로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미실현 수익 비율 지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이번 상승의 정점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보라색 지표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높은 데까지 올라와야 정점이라는 것인데 아직 절반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곰 세력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멈추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들의 바람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저번 주만 해도 현물 비트코인 ETF로 비트코인 3만 개가 넘게 유입이 되었다. 거래소들과 채굴자들은 대략 비트코인 300만 개를 들고 있고 이 중에 150만 개가량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6개월 내에 매도 쪽의 유동성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겠다. 한마디로 공급 충격이 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6개월 다가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가 있죠. 과연 반감기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을 몰고 오게 될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석가 제니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움직임은 당연히 예상할 만한 부분이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딱 보아하니 72,150달러 정도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립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을 잘 맞췄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잘 맞췄는데 64,000달러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와리가리 치면서 축적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쉬엄쉬엄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고 반면에 캐스틸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맞다 축적이 더 필요하긴 한데 내려가서 축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상태 일단 정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69,246달러 위에서 축적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77,000달러대까지 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은 지금 역 헤드앤숄더를 뚫고 올라오는 것인데 그 자리가 목표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저항은 어디가 될 것인가? 당연히 일단 데이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은 비트코인인데 피보나치 비율 확장으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리들이 저항이 될 수가 있겠다. 첫 번째로는 103,165달러, 그 다음에 157,484달러 등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후에 축적을 하게 될 것인가? 하게 된다면 어디 구간에서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는데요. 앞에서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떨어지게 된다면
앞에서 주경 대표가 언급을 한 것처럼 현물 ETF 운용사들 쪽에서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특별한 큰일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해외에서도 자금들이 슬슬 밀려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 이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필보 분석가는 재미난 분석을 들고 왔는데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무자비한 상승이 시작될 때 언제나 비슷한 각도들이 관측이 되곤 했었는데 일단 바닥 찍은 자리부터는 28도, 21도, 26도가 관측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급상승, 오빠 달려 급상승이 이어질 때는 각도가 73도 정도로 꺾이면서 그때부터 불장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73도, 74도, 그리고 73도에서 비트코인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과거가 또 반복된다라면은 지금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물론 상승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씩 있죠.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쭉 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및 알트코인들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죠. 비트코인 개발자 연합이 BRC20 토큰, 즉 비트코인 생태계 토큰의 공식화를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정식적으로다가 새로운 코인 그룹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생태계가 이제 막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들이 많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코인들 잘 찾아가지고 선점을 할 수만 있다라면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토시 VM 코인 같은 경우도 출시 전부터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출시가 되고 나서 논란이 생겨가지고 쭉 빠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 찍고 나서 300% 이상 떡상하며 전고를 지금 위협할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BRC20 토큰으로서 관심을 많이 모았었던 닷컴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망했죠. 아직도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BRC20 중에 제대로 된 코인을 찾을 수만 있다라면 앞으로 가격 상승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꽝을 피해서 지금부터 보물 찾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 정보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지금 비트코인 하락하는 도중에서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던 코인들 관련된 차트 분석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QNT, 퀀트라는 코인을 최근에 매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퀀트 같은 경우 작년에 무섭게 한번 올랐었다가 최근에는 빌빌대고 있는 코인인데 국제결제은행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에서는 상당하다라고 알려진 코인이기는 합니다. 자, 과연 이번 불장 때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최근에 축적을 마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57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엔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여전히 암호화폐 혹은 건달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규정 제정을 거부하는 등 자의적이고 변태스럽게 행동했다며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코인베이스와 SEC는 알트코인 증권 여부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좀 빨리 끝내보려고 코인베이스가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나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바뀌면서 게리 겐슬러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이 빠를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재미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특히 광고 봐주기 및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